요약집은 거기 72페이지 서식 들어갈게요. 오늘 프린트 나간 거 있죠? 프린트 같이 보세요. 뭐 크게 바뀐 건 없어요. 약간 바뀌었는데 크게 바뀐 건 없고 약간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72페이지 그 서식을 보시게 되면 요약집 72페이지 보시게 되면 그 동그라미 1번 매도인이고 동그라미 2번 뭐가 있어요? 매수인에서 그 애국인의 토지 매수 용도 있죠? 근데 오른쪽에 뭐라고 바뀌었어요? 부동산 등, 그죠? 이렇게 바뀌었어요. 애국인은 매수 용도를 적게 돼 있어요. 부동산 등의 매수 용도. 자, 그래서 이제 뭐 주거용 아파트, 주거용 단독주택 이렇게 나와 있죠. 주거용 그 밖의 주택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뭐 주택용지 아파트, 주택용지 단독주택 이렇게 했는데 부동산 등으로 바뀌었다는 거. 약간 바뀌었죠. 예, 그리고 이제 그 7번에 물건별 거래 금액 나와 있어요. 그 가로 안에 부가가치세 포함, 8번도 부가가치세 포함, 자, 9번도 부가가치세 포함 없어졌죠? 그렇다고 안 적는 게 아니라 적기는 하는데 약간 틀리니까 그 이제 뒤에 오늘 프린트 나간 거 있죠? 뒷페이지 넘겨보세요. 작성 방법 있어요? 이제 공부는 뒷페이지로 해야 돼. 작성 방법을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 공부해야 할 부분 진하게 좀 넣어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유의사항 보세요. 유의사항 5번만. 유의사항 5번 있어요? 네. 자, 거래 대상 종류가 공급계약. 공급계약이 최초 분양계약이 있잖아요. 이걸 하고 전매계약. 전매계약이 분양권하고 입주권. 이것만 물건별 거래 가격하고 총 실제 거래 가격 부가가치를 포함한 동으로 금액을 적고 유의사항을 보라 그랬어요. 못 찾고 있어. 지금 유의사항 5번이라니까. 찾았어요? 누구라고 말 안 하나, 지금. 본인은 잘 알 거예요. 아이, 그래도 못 찾아. 5번, 유의사항에서 5번. 찾았어요? 네. 거래 대상 종류가 공급계약, 분양 있고, 전매계약, 분양권, 입주권 있어요? 이것은 이제 물건별 거래 가격란하고 총 실제 가격은 부가가치를 포함한 동그라미 써서요. 네. 금액을 적고 그 외 거래 대상은 제한 금액을 적습니다. 근데 바뀌기 전에는 일괄적으로 포함한 금액을 적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떤 것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어요? 분양권하고 입주권만 한 거예요. 분양권하고 입주권 관련해서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고 그 외 거래 대상은 부가가치를 제한 금액을 적는다.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알아두셔야 돼. 분양권하고 입주권 최초 공급계약만 포함한 금액을 적고 그 외 거래, 그 외 대상은 부가가치를 제한 금액을 적는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바뀌기 전에는 일률적으로 포함한 금액을 적는다.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작성 방법 밑에 보세요. 작성 방법에서 1번, 2번 맨 위에 첫째 줄. 1, 2 거래 당사자가 뭐일 때? 다수일 때. 뭐 매수인이 다수가 되건, 매도인이 다수가 되건, 매수인이 다수가 되건. 주소란의 5번, 이제 서식 앞쪽 5번이라며 지분 기준으로 해서 각자의 거래 지분 비율을 적는다 그랬어요. 각자 동그라미. 각자의 지분 비율을 표시한다. 아까 지분 비율은 정정도 되고 변경도 된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호단. 거래 당사자가 애국인인 경우는 국적 동그라미 반드시 기재하라고 나와있죠. 국적을 반드시 기재를 해야 돼. 국적. 애국인일 경우에. 그리고 세 번째 애국인 등이 부동산 등을 매수하는 경우는 무슨 용도란? 매수 용도 동그라미 있어요. 주거용 아파트, 주거용 단독주택, 주거용 그 밖의 주택, 레저용, 상업용, 공업용 그 밖의 용도 하나에 표시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애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매수 용도란이 있어요. 무슨 용도? 매수 용도.
그래서 매수 용도를 적게 돼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매수 용도를 적는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거기 4번 보세요. 공급계약. 진하게 된 부분 찾았어요? 공급계약은 시행사, 건축 등 최초로 부동산은 공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그 질문 있어요? 그거 밑줄 꺼놓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 5번. 소재지는 지번까지 기재하죠? 지번까지 기재하는데 아파트는 어디까지? 동호수까지가 기재가 돼야 됩니다. 거기 동호수 동그라미 쳐넣으시고. 쳤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6번에서 계약 대상 면적,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하여 적대. 이렇게 나와 있죠? 실제 거래 면적이에요. 근데 건축물은 면적은, 집합 건축물은 무슨 면적을 줘요? 연면적을 적은가요? 전용 면적을 줘요? 전용 면적. 그 밖의 건축물이 연면적. 이것도 시험 자주 나와요. 집합 건물은 전용 면적. 그 밖의 건축물, 뭐 단독이랄지 이런 거, 연면적을 적게 돼 있어요. 시험 자주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7번. 물건별 거래 가격 날에는 각각 부동산별 거래 가격을 정한다. 자, 각각 부동산별 거래 가격. 각각 동그라미 했어요. 여러 물건을 거래할 수 있잖아요. 카페에서 적는 게 아니라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가격을 적는다. 이 지문. 그건 진하게 안 돼 있는데 그거 알아야 돼요. 각각 부동산별 거래 가격을 적는다. 이 지문 알아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최초 공급 계약, 그 다음에 전매 계약의 경우 공급 가격, 즉 분양가액하고 발코니든 옵션, 비용 적게 돼 있죠? 추가 지불액을 각각 적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때 부가가치세는 포함한 금액을 적는다. 아까 유의사항에서 한번 나와 있죠? 공급 계약, 전매 계약은 부가지를 포함한 금액을 적는다. 그 외 거래는 제한 금액을 적는다. 이거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총 실제 거래 가격란 8번 있어요? 전체 가격,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한 각각 부동산별 합계 금액을 적는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9번 종전 부동산란. 서식에 보면 그 종전 부동산란 9번이 있거든요. 그럼 뭔만 적는다 그랬어요? 입주권 매매만 작성합니다. 무슨 매매만? 입주권 매매. 자, 종전 부동산란은 입주권 매매 경우만 작성한다. 다른 매매는 작성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소리예요. 그 정도. 나머지 세부정은 여러분 읽어보시고 지금 밑줄 긋은 거 그런 것은 꼼꼼히 좀 공부해 보세요. 여기서는 한 문제가 나와요. 서식에서는 몇 문제가 나와? 한 문제가 고정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문제풀로 갈게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끝났어요. 이제 문제풀로 갑니다. 20번 문제. 266페이지 20번. 266페이지 20번. 보고 있어요? 이제 이거 서식 문제거든요. 과거 기출문제 약간 수정한 거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신고 대상에 따른 기재사항이 옳게 짝지어진 것을 하나만 골라라 했어요? 모두 골라라? 거래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각각 거래 지분 비율. 맞았어요? 각각 맞습니다. 자, 니은은 약간 수정해야 되겠죠? 외국인이 토지가 아니라 부동산 등 고치세요. 부동산 등을 매수한 경우. 오른쪽도 고쳐야 되죠? 부동산 등의 매수 용도. 고쳤어요? 그럼 맞아 틀려? 맞아. 매수 용도를 적게 됐어요. 아까 매수 용도란이 있었죠? 이거. 그 다음에 매매 목적물이 집합 건축물인 경우는 전용 면적. 그 밖의 건축물은 연면. 맞네? 문제가 이렇게 나와. 문제가 이런 형식으로. 됐어요? 자, 매매 목적 아파트는 어디까지? 이것도 맞았네? 네. 맞고. 자, 물건별 거래 가격 날에 둘 이상은 부동산 거래를 함께 그런 각각 부동산별 거래 금액을 적어요? 합해서 적어요? 각각. 맞는 말이에요? 네. 그러면 다 맞아요? 네. 그래서 5번이 정답. 5번이 정답입니다. 자, 21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신고서 작성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거 틀린 거? 자, 종전 부동산란이 아까 9번에 있었잖아요. 입주권 매매만 작성한다. 맞아 틀려? 맞습니다. 그리고 거래 금액 날에는 추가 지불액, 권리가격, 합계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적는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권리 이전의 내용은 계약 신고서 기재사항이 들어가? 이건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도 아니고 기재도 안 해. 권리 이전의 내용은 거래계약서에서 나오지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안 나와요. 자, 2번이 정답. 3번. 계약 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하여 적대. 건축물 면적, 집합 건축물은 무슨 면적? 전용 면적. 그 밖의 건축물은 연면적. 맞습니다. 자, 물건별 거래 가격란에는 두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한 각각 부동산별 거래 금액을 적는다. 맞았어요? 네. 맞고. 자, 계약 조건 참고사항란이 있었어요. 아까 안 했지만. 그 계약 조건이나 계한을 붙인 경우하고 참고 내용이 있으면 그걸 적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네. 자, 이것도 서식 문제. 22번도 서식이거든요. 22번 보고 있어요? 네. 이건 5번만 볼게요. 5번만. 방금 다 했으니까. 자, 5번 지문만 보세요. 틀린 걸 골라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물건별 거래 금액하고 총 실제 거래 가격의 부가치를 제한 금액을 적는다. 일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맞아, 틀려? 틀려. 아까 무엇은 포함한 거요? 그렇죠. 분양권하고 입주권. 최초 분양계약. 이것은 포함한. 나머지가 제한. 근데 해설을, 그러니까 해설도 이거 틀린 거죠? 네. 해설은 그 공급계약하고 전매계약만 포함한 금액을 적는 거예요. 네. 전매계약하고 공급계약 적으세요. 공급계약이 최초 분양계약을 말하고 전매계약이 분양권하고 입주권. 이때만 포함한 금액을 적어요. 그 외 거래 대상은 제한. 이해되셨어요? 네. 그거 바뀌었으니까 좀 신경 써보세요. 해설은 공급계약하고 전매계약만 그래요. 포함한. 나머지 거래 대상은 제한. 부가절 제한 금액을 적는다. 뭐 이 정도만 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자, 23번 문제. 자, 23번 벌칙 들어가 볼게요. 벌칙. 아까 우리가 벌칙 했죠? 네. 요약집에서. 바르지 못한 것은. 기억. 신고 관청의 신고 내용 조사에 위반하여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얼마? 3천만 원이요. 과태료. 맞죠? 네. 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00만 원 맞았어요? 네. 네. 공동 신고를 거부한 자 포함 맞습니다. 네. 자,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해 거짓 조장 방조 얼마? 500만 원. 맞았죠? 네. 자, 부동산 거래 신고는 거짓을 하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5. 맞았죠? 그 다음에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 조사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해야 돼. 이거 100만 원 틀렸네. 500만 원. 자, 개공으로 하여금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신고 요구한 자 얼마? 500만 원이요. 100만 원 틀렸어. 그럼 틀린 거 몇 개? 2개. 와, 쉬워 어려워? 되게 쉽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정리할게요. 자, 뒷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25번 하나 더 풀어드릴게요. 자, 과태료 부과 징수 틀린 걸 골라라. 자, 개공으로 하여금 신고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 요구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신고관청이 부과 징수한다. 맞아요? 네. 이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은 다 신고관청이야. 네. 신고관청이 더 신고하니까 그분이 부과하는 거고. 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지 않는 과태료도 신고관청이 부과 징수한다. 맞았어요? 네. 네. 자, 신고관청이 개공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죠? 네. 부과일부 7일 이내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정소 소재 통보요? 10일 이내 통보입니다. 3번이 정답. 네. 자,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 신고한 자 취득가액 100분의 5. 맞았어요? 네. 네, 맞습니다. 자, 사의 경우 신고관청은 위반행위 동기 결과 횟수를 참조하고 과태료 부과는 5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강요할 수도 맞아요? 네. 맞았어요. 자, 3천만 원짜리하고 취득가액 100분의 5. 이 두 가지만 5분의 1. 나머지는 2분의 1.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3번이 틀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애국에 있는 부동산 토지 취득 특례 공부하러 들어가야 되죠? 네. 특례 규정 들어갈게요. 요약집 한번 보세요. 73페이지.
애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특례 규정이 있거든요. 자, 1번 적용 범위 애국인 등에게 적용된다. 부동산 등에 적용된다. 또 취득할 때만 적용되고 소유권만 대상을 합니다. 어떤 것만 대상을 해? 소유권. 취득이니까. 자, 애국인 정의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개인은 애국인으로 보는 거예요. 피부 색깔로 따진 게 아니라 국적으로 따진 거예요. 국적. 됐어요? 그럼 혹시 여기도 애국인이 있을 수가 있죠? 예, 좋아요.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개인이 애국인. 그렇죠? 자, 2번. 애국법령 동그라미. 애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도 뭐라 그래? 애국인. 그럼 반대해서 가면 우리나라 법에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는 아니라는 소리죠? 애국법령입니다. 자, 뒤에 디귿 리을 묶으세요. 디귿하고 리을 묶어봐. 디귿은 사원 구성원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법인 또는 단체는 애국인으로 보죠? 네. 자, 리을은 업무를 집행한 사원. 업무를 집행한 사원은 일반 사원이 아니죠? 네. 임원이야, 임원. 그러니까 이사 등 임원은 2분의 1 이상이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법인 또는 단체 애국인으로 보죠? 네. 그럼 사원이 됐건 임원이 됐건 반 이상이 우리나라 국적이 없으면 애국인으로 봐요. 네. 그 다음에 기역 니은이 뭐예요? 기역이 뭐예요? 애국인이고. 니은이 애국 법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애국이나 애국 법인 자본금 2분의 1 또는 의결권수 얼마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도 애국인을 봐. 그러니까 자본금이나 의결권수를 애국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애국인을 봐본다고. 그렇죠? 그리고 애국 정부도 그러고 대통령이 정하는 국제기구도 그렇습니다. 이해됐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애국인 토지 취득 특례는 상호주의가 적용되거든요. 이 상호주의는 딱 세 가지 말하면 돼요. 상호주의 뜻이 뭐예요? 똑같이 한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 국민이 미국 가서 토지 취득하게 하면 미국인도 우리나라에서 토지 취득하게 하고 못하게 하면 같이 못하게 한다 이 뜻이죠. 그러면 상호주의가 적용되는 것은 부동산 등이요 토지만. 토지. 거기 가로 안에 토지 있어요? 진하게 동그라미. 진하게. 건축물은 아니에요. 네. 건축물은 상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일단 이것부터 잡고 들어야 돼. 토지만, 그리고 상호주의 제한권자는 누구라고 써요? 대통령이 아니라 국장이란 거. 하나 더 하라 그랬죠? 그럼 상호주의는 제한하여야 한답니까? 할 수 있다요? 할 수 있다요. 그 옆에다 제가 할 수 있다고. 이 세 가지만 잘 정리해 놓으면 돼. 상호주의는 똑같이 한다는 건데 상호주의 적용되는 것은 오로지 토지만, 제한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만 주의해 주면 상호주의는 전혀 지장이 없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2절에 취득, 보유, 신고, 허가 나와 있죠? 네. 양가 1번 부동산 등의 취득, 신고 있죠? 네. 부동산 등 동그라미. 그러면 신고는 토지만 하는 거예요? 부동산 등이에요? 부동산 등. 신고는 부동산 등이야. 그럼 부동산 등에 뭐가 들어가?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 아, 부동산 등 속에는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이 들어가. 네.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그 밑에 양가를 2번에 보면 허가는 뭐라 그랬어요? 토지만. 토지 동그라미. 허가 동그라미. 자, 이것부터 먼저 짚어야 돼. 자, 세 가지 다시 정리할게요. 상호주의는 오로지 어떤 것만? 신고는 부동산 등. 허가는 토지. 건축물은 허가가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걸 먼저 짚고 나서 내용을 공부하셔야 돼. 그래서 신고는 부동산 등. 작년은 다 토지만 기였거든요. 올해는 신고가 부동산 등이 들어가. 부동산 등은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배운 거. 부동산 등. 됐어요? 자, 그러면 하나씩 분석 들어갈게요. 자,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할 때는 신고입니까? 허가입니까? 신고인데 60일이죠? 언제부터 60일? 계약 체결일. 근데 거기 매매가 안 들었고 증여 등 그렇게 나와 있죠? 왜 매매란 말을 안 쓰고 증여란 말을 썼어요? 그렇지. 그 밑에 당구장 표시 있죠? 그거요. 매매는 부동산 거래 신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하니까. 근데 증여는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했죠? 그래서 이 증여는 여기서 60일 내 신고하라. 특례 규정에 따라서. 이해됐어요? 그럼 결론은 해야 돼. 부동산 거래 신고냐, 특례 신고냐. 이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걸 위반하면 과태료죠? 몇만 원? 300만 원이요. 과태료입니다. 신고와 위반하면 과태료요. 몇만 원? 300만 원.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약 외가 나와요. 자, 계약 외 원인 나와 있죠? 그럼 계약 외 원인이 뭔지 알아야 돼. 자, 거기 밑에 적으세요. 상속, 경매. 계약 외 원인 밑에 상속, 경매. 적었어요? 판결. 또 환매권 행사. 여기까지 적으세요. 환매권 행사. 적고 있어요? 그리고 법인은 합병. 뭔 병? 합병. 그렇죠. 상위, 상속, 경위, 경매, 판의, 판결, 환의, 환매권 행사까지 적었어요? 합의, 법인의 합병. 자, 이것은 계약입니까? 계약 외입니까? 그러면 이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관청이죠? 신고관청이 신고하는데 6개월이에요. 60일이 아니라 6개월. 근데 시점 취득일이에요. 왜? 계약이 아니니까. 취득일로부터 6개월. 그러면 취득일을 또 바꿔서 시험에 나올 수 있죠? 경매는 취득일이 언제예요? 그래, 대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6개월이야. 등기일로부터 6개월. 그러면 틀려. 자, 그래서 이제 대금을 완납한 날부터 6개월 이렇게 취득일을 돌려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좀 이거 위반하면 100만 원. 100만 원의 과태료 300이 아니라 100만 원의 과태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계속 보유 들어갑니다. 계속 보유란 뜻이 뭐예요? 우리나라 국민이 애국 국적을 취득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토지를 팔고 가야 되는데 계속 가지고 있으려고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6개월이죠, 이것도? 근데 시점이 애국인으로 변경된 날. 그러면 이것도 신고 위반하면 100만 원 과태료. 300, 100, 100이요. 자, 계약은 60일, 계약 외에는 6개월, 계속보유 6개월. 과태료는 계약은 300, 나머지는 100. 그래서 300, 100, 100. 되게 쉽잖아요. 자, 이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당구장 표시는 아까 했죠?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여기서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매매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구비 서류는 되게 쉬워. 봐보세요. 여기는 신고니까 토지 취득 신고서가 있겠죠? 여기도 토지 취득 신고서가 있겠죠? 여기는 계속 보유 신고서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 신고서야. 계속 보유 신고서. 그럼 여기는 계약이니까 뭐가 필요해요? 계약서. 증여 계약서가 필요해요. 여기는 원인이니까 원인 증명서면. 그럼 원인 증명서면 뜻이 뭐예요? 판결서, 경락 결정서, 상속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 이런 걸 말해요. 원인 증명서가 저기 저 중 하나가 된다고. 됐어요? 그럼 여기는 계속 보유 신고서에다 국적 변경 증명서로야. 국적 변경 증명서로. 이건 법인이나 단체로 변경됐을 때만 제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뭐 구비 서류는 쉬워. 계약이니까 계약서, 원인이니까 원인 증명서면, 국적이니까 국적 변경 증명 서면이 필요합니다. 끝났죠? 자, 그 다음에 허가 들어갑니다. 허가는 아까도 이해했지만 오로지 뭔만? 토지만 대상으로 한다는 거. 그럼 이제 허가 대상 지역은 무조건 외워야 돼요. 허가 대상 지역은 무조건 외워야 되겠죠? 자, 중요 지역이 허가 대상 지역이요. 자, 보세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군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그 다음에 문화재 보호법상 지정 문화재하고 이를 위한 보호물 보호구역 있어요? 네. 문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경관 보전지역이 있어요? 네. 어디 동그라미? 생. 그 다음에 야생 생물 특별 보호구역이라고 있어요? 네. 야 동그라미. 그죠? 네. 그러면 다 중요해요, 중요하잖아요. 중요해요. 그럼 허가 나머지 신고야. 그럼 이건 어떻게 한다? 군문생야. 다 외웠죠, 옛날에? 기본할 때 그렇게 외우라 그랬는데. 그러면 이거 진짜 신고관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는 사후라 그랬어요, 사전. 그러면 며칠 내 허가 불허가 통지?
15일, 15일. 허가를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그럼 이때 허가를 받지 않는 계약은 무효, 유효? 무효고. 제재가 있어요? 네. 어떤 제재? 2년하고 2천. 2. 징역 벌금 들어갑니다. 어떻게 한다? 2. 집에 갈 때도 2. 학원 올 때도 2. 그렇죠? 예, 2만 해. 2. 2년하고 2천 벌금, 징역 벌금.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고 허가 받지 않으면 징역 벌금. 한번 해봐요. 그렇지. 해줬어요. 동영상을 찍어놔야 되는데. 해줬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잘 봐봐요. 보고 있어요? 그럼 이때 구비서류는 뭐예요? 여기는 신고서란 말을 써요. 신청서란 말을 써요. 신고가 아니니까 신청서란 말을 써요. 그리고 계약 당사자가 합의서를 제출하게 돼 있어. 합의서. 그래서 이제 이 정도만 하면 완벽합니다. 그래서 허가, 도표가 잘 정리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거기 당구장 표시가 뭐냐면 허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좀 이따 배우죠. 거기서 허가를 받으면 여기서 허가 또 받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예. 그 다음에 3절 봐주세요. 신고 허가 절차 등. 이건 교재를 보시면 돼요. 신고 또는 허가. 자, 신고 또는 허가 신청은 전자문서 동그라미 전자문서로 가능합니다. 전자문서.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 보시면 토지 등기상 증명서하고 건물 등기상 증명서는 제출한다 그랬어요. 확인 동그라미. 자, 우리 중개사법에서도 등기부는 다 확인 서류로 받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등기부는 전부 확인이야. 제출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신고 확인증 등 발급 있죠. 자, 신고 들어가면 두 번째 줄 거 신고 확인증 동그라미. 취득 신고 확인증, 계속 보유 신고 확인증. 신고 확인증 동그라미 쳤어요? 네. 그 옆에 또는 허가증 동그라미. 허가증 동그라미 쳤어요? 네. 그거 발급해 주겠어, 안 해 주겠어? 해 주겠죠. 해줘. 이상이 없으면. 신고 확인증, 허가증. 발급해 줍니다. 자, 근데 애국인이 우리나라 이렇게 토지나 부동산 취득하면 허가를 받든지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애국인들이 잘 알아, 몰라? 몰라. 그럼 어차피 이제 개공이랄지 이런 사람이 대행을 할 거 아니에요. 대행이 가능해. 그래서 여기 첫째 줄. 애국인도 위임을 받은 사람은 그랬죠? 취득 계속 보유 신고서, 애국인 토지 취득 허가 신청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번에 하나가 더 들어갔어요. 제출 앞에다 적어 작성 및 제출 이렇게 되었어요. 작성 및 제출. 뭐가 하나 더 들어간가요? 작성. 어차피 외국인들 잘 모르니까 직접 작성도 대행해주고 제출도 대행해줄 수가 있다. 그게 맞죠? 대행만 대행한 게 아니라 제출만. 그래서 이제 작성 및 제출이 이번에 약간 변경이 추가됐어요. 바뀌었다고. 이해됐어요? 그리고 또 저게 신고 신청을 대행한 사람은 본인의 신분 증명서를 신고한 쪽에 보여주고 다음 서류를 제출하라고 나와 있죠. 그 제출서가 신고서 신청서를 2만 애국인 자필 서명이 있는 위임장, 애국인의 신분증명서 3번. 아까 부동산 거래 신고 제출하고 똑같죠? 아, 그래 안 그래? 똑같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바뀌었어. 여기만 바뀌었어. 자필 서명 및 지워버리고 서명 또는 날인 그렇게 적으세요.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유임장이야. 그럼 뭐가 더 들어간 거예요? 날인이 하나 더 들어간 거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날인 안 들어가? 거기는 그냥 서명만 들어가고 여기는 그냥 날인이 있는 위임장 제출이 되고 서명이 있는 위임장 제출이 되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날인을 한 위임장도 된다고. 이해됐습니까? 예, 그렇게 바뀌었어요. 신분증명서 또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4번 신설된 거니까 알아야 되겠죠? 자, 신고관청 동그라미. 신고관청은, 자, 누구에게 제출을 하라고 했어요? 시도지사에게 제출을 하라 했는데, 몇 개월이네? 1개월 동그라미. 근데 더 중요한 건 시점. 언제부터 1개월?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그러면 시도지사는 또 제출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1개월 이내에 누구에게 제출하라? 국장에게 제출하라.
그러면 이것은 둘 다 1개월, 1개월이죠? 둘 다 1개월, 1개월에 제출이야. 근데 이제 앞에는 매 분기 언제부터? 종료일. 이 시점을 좀 신경 써봐요. 매 분기 종료일 동그라미. 근데 여기는 제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당연히 제출 받은 날이지. 이해됐어요? 자, 매 분기 종료일, 매 분기 종료일, 매 분기 종료일, 매 분기 종료일. 자, 둘 다 1개월, 1개월이죠? 제출이죠?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제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해되셨어요? 예. 자, 이거 신경 써봐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토지 취득 특례는 끝났어요. 자, 문제 한 두세 문제만 풀면 돼요. 자, 27번 풀어드릴게요. 네. 27번 보고 있습니까? 네. 정말로 보고 있어요? 네. 그렇지. 옳은 걸 골라라. 27번 보세요. 특례에 관한 설명 옳은 걸 골라라.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던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한 적이 신고 맞아요? 60일. 아, 60일. 오, 좋아. 그냥 보인다. 2번 외국인의 상속 경매 계약 외 원인. 그러면 두 번째를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요, 6개월이에요? 60일이 틀렸네. 신고 관청에 신고. 맞고. 이제 60일이 틀렸고. 3번. 외국인이 자연환경 보존 및 생태 경관 보존적 토지 취득할 때는 시도의사 허가? 신고관청. 시도의사가 틀렸어. 여기는 시장구수 구청장이야. 허가 맞고 토지 맞고 맞죠? 생태 경관은 허가. 근데 여기는 또 시도의사가 틀렸네. 이걸 해놓으면 척을 바꾸죠. 자, 4번.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외국인이 당해 부동산 등을 계속 보유할 때는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고한 적이 신고 맞아요? 6개월. 몇 개월? 6개월.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자,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자국 안의 토지를 취득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한 국가에서 상호주의에서 토익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맞아요? 네. 맞죠? 이 상호주의는 세 가지. 국장 들어있어요? 네. 할 수 있다 들어있어요? 네. 토지 들어있어요? 네. 네. 세 가지가 들어있나 잘 봐야 돼. 네. 자,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 한번 봐드릴게요. 30번 보고 있어요? 네.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사 외국인이 토지 취득 계약 체결 전 신고관청 허가를 받아야 할 구역 지역이 아닌 것을 골라라. 그러면 뭐가 아닌 걸 골라내라? 금, 은, 생, 야. 이거 아닌 걸 골라내라. 기억, 자연공원법 규정 공원보호구역 있어? 아니요. 이게 정답이네. 그럼 나머지 있는 거 봐봐. 자연환경 보존법에 생태경관 보존지역 있어? 네. 허가 맞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의 규정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있어요? 네. 맞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있어요? 네. 있죠. 자, 문화재. 지정문화재 이를 위한 보호물 보호구역 있어요? 네. 군무정리가 다 있네. 네. 기억만 정답. 자, 31번. 하나만 더. 다음은 외국인 등의 토지 취득 허가 등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을 골라라. 신고관청은 외국인 등이 토지 취득 허가구역, 지역 등의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당해 구역, 지역,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허가를 해줘야 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잘 모르겠죠? 이게 맞는 말이에요. 요약지구는 없지만 기본서는 들어있어요. 이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가를 내달라. 이런 지역을 취득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가를 내달라. 이거 맞는 질문이야. 그 다음에 외국인 등이 허가지역 토지를 취득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 취득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맞아요? 네. 허가를 받지 않는 계약은 무효. 맞습니다. 자, 외국인 등은 토지 취득 허가 신청을 받은 신고관청은 허가 신청 받은 날부터 60일이나 허가 보러 갔죠? 15일. 15일입니다. 이거 틀렸네. 외국인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는 계약 체결에 앞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맞아요? 네. 허가는 사후요, 사전? 사전. 자, 외국인이 토지 취득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 취득 허가 신청서에 계약 당사자가 합의서 등을 첨부해서 제출해야 한다. 맞아요? 네. 자, 허가는 신청서에다가 뭐를 써요? 합의서. 신청서에다 뭐다? 합의서. 신청서에다 뭐다? 합의서.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3번이 정답. 자, 끝났죠? 자, 애국인의 부동산 취득 특례 규정 끝났어요. 그럼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에 들어갈게요. 뭘로 들어가? 토지거래 허가제. 자, 요약집 보고 넘어갈게요.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는 이제 한 두 문제 정도로 예상하면 돼요. 여기서 한 두 문제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하면 되는데, 애국인 취득 특례는 한 문제, 부동산 거래 신고 두 문제, 토지거래 허가제 두 문제. 그럼 5문제가 되죠? 6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일단 5문제로 예측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토지거래 허가는 2문제 정도 봐야 돼요. 그죠? 그럼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를 왜 공부해야 돼? 개공이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죠. 이제 토지가 팔려고 들어왔는데 허가 구역인지 아닌지부터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자, 갑의 토지가 이 사람이 개공 찾아와. 이거 중개 좀 해주세요. 그러면 개공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띄워봐서 허가 구역인지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공부할 거 전체로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도 되고 또 시도지사.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구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죠. 그러면 국장이 지정합니다. 그러면 같은 시도 안에 일부를 허가구역 지정할 수 있죠. 그때는 누가? 시도지사. 그러면 이분들이 허가구역 지정할 때는 그냥 해야 돼요. 심의를 거쳐야 돼. 심의를 거쳐서, 그죠? 지정을 하게 돼 있다는 거. 그러면 아무 지역이나 지정해? 일단 투기가 성행하거나 이렇겠죠. 또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 중에서만 지정이 돼. 자기 마음대로 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허가구역 지정은 하여야 한다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입니다. 재량입니다. 그러면 몇 년 범위 내에서 지정? 5년 이내. 그러니까 뭐 5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어요. 5년 범위 내에서. 그럼 허가구역이 지정은 공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공고하면 언제 효력 발생?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 5일 후에 발생해요. 5일 후. 됐어요? 그럼 이제 허가구역 지정은 그렇다 치고 허가권자는 누구예요? 어떤 시장구소자? 토지. 이게 신고관청이 되는 거예요. 토지 소재지 관할 시장구소구청장의 허가권자. 그죠? 그러면 자, 가장 중요한 것이 허가 대상이 되는 적이 있고 안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얘는 적어볼게요. 책은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칠판 봐보세요. 칠판 보고 머리 굴려봐. 자, 그러면 허가구역의 모든 부동산이 허가 대상이 돼요. 토지만.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제지. 그렇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제지. 그죠? 그러면 순수 건물만 취득하면 허가 받아, 안 받아? 그리고 일정 기준 면적을 뭐 했을 때? 초과했을 때만 허가예요. 초과입니다. 이상이 아니라. 그럼 일정 기준 면적 이하는 허가 받아, 안 받아? 그럼 일정 기준 면적이 도시지역 내에서 주거지역은 얼마? 180제곱미터 이하는 안 받고 초과했을 때만 받아요. 상업은 200, 공업은 660 확실해요? 녹지는 100, 미지정은 90입니다. 자, 도시지역 밖에는 일반적으로 얼마? 250입니다. 250. 자, 농지는 딱 2배죠. 농지는 500. 임야는 1000. 딱 2배. 농지의 2배. 1000. 자, 그래서 이제 이 기준 면적은 당연히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요. 자, 다 머릿속에 들어와 있죠? 네. 나중에 끄집어내서 쓰면 되죠? 네. 그래서 또 안 들어온 분을 위해서 한 번만 더. 주거지역은 얼마? 180. 상업은? 200. 공업은? 660. 녹지는? 100. 미지정은? 90. 도시지역 밖에는? 250. 그죠? 농지는? 500. 임야는? 1000. 와, 되게 쉽죠? 그죠? 좋았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슨 하나? 또 하나. 소유권하고 지상권 이전 설정이에요. 네. 소유권하고 지상권입니다. 네. 이전 설정에 관한 데서. 그러면 전세권하고 임차권 이전 설정은 허가 받아, 안 받아?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 다음에 유상계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네. 예약도 들어갑니다. 네. 예약도 들어가는데
유상계약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매매계약도 있고 민법상 교환계약이 있죠. 그럼 무상계약이 있잖아요. 증여는 허가 대상이 아니야. 그 이유는 무상이니까. 사용대차도 당연히 안 되겠죠. 무상이니까. 이건 계약은 맞는데 무상이고. 상속허가 유증은 왜 안 받아? 계약이 아니니까. 계약이 아니니까. 그럼 허가구역 내 토지를 판결, 이행 판결로 취득할 때는 허가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이행 판결, 형성 판결 말고. 그러면 경매로 취득할 때는 없어도 돼요. 계약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공매 중에서 압류부동산 공매는 없어도 됩니다. 근데 공매 중에서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라고 있죠? 이건 허가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됩니다.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 근데 이것도 몇 번 유찰되면 3회 이상 유찰되면 허가증이 필요 없어요. 몇 회 이상 유찰? 유찰됐을 때는 허가증이 필요가 없다. 됐죠? 예. 그럼 공용 수용, 토지 수용할 때는 이거 계약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용도 없어도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허가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교재 봐주세요. 요약집. 76페이지 첫째 줄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나옵니다. 국장 또는 뭐다? 몇 년 이내. 여기 한번 밑줄 그어놓으시고. 자, 지정 대상 지역은 투기 또는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 또는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입니다. 아무데나 지정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공고하면은 며칠 후. 5일 후 동그라미 5일 후에 효력 발생.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서 1번 허가권자는 토지 소재지 관할 시장운수구청장. 그죠? 그리고 공공기관 등 허가 간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장운수제 협의가 선택 허가 간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공공기관이 뭐냐?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 있죠? 이 기관들이 허가구에서 토지를 취득할 수도 있죠? 그러면 시장구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협의를 요청해요. 협의해달라. 그러면 협의가 성립되면은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뭔다? 본다. 이 말이에요. 이게 허가로 간주가 돼. 국가가 시장한테 가서 허가 내주세요. 그것도 웃기잖아요. 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협의 요청해서 협의가 성립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뜻이고. 자, 3번이 가장 중요해요. 허가 대상 계약. 허가구역 안에 일정 기준 문제 초과 동그라미, 토지 동그라미, 초과 토지, 소유권 재산권 동그라미, 이전세 유상계약이라고 그랬죠? 유상계약, 예약 포함, 거기. 그 맞는 말이고, 이게 법조문. 그 다음에 그 밑에 도표가 분석이 돼 있죠? 토지는 되고, 건물 안 되고, 소유권 재산권 되고, 전세권 임차권 안 되고, 유상계약이 되고, 증여 사용대체는 무상이니까 안 되고, 상속유증은 계약이 아니니까. 왼쪽 판결 동그라미. 뭐 판결, 화해, 조정, 인락 다 긴데 판결만 동그라미. 자, 이거 허가 대상이 되죠? 근데 경매하고 압류는 안 된다고 했죠? 비업무용은 되는데 3회 이상 유찰되면 안 된다고 했죠? 근데 토지 수용 안 된다고 나와 있죠? 근데 그 밑에 봐봐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부들 농어촌 공사가 교환 있잖아요. 그 밑에 저거 농지 교환입니다. 농지를 교환할 때. 이거 아까 일반 민법상 교환은 허가 대상이 되잖아요. 이 농지 교환하는 것은 허가 대상이 아니야. 농지. 그 다음에 애국인 등이 토지 취득 허가를 받으면 여기서 안 받아도 돼요. 아까 그러니까 이건 서로 상호관계야. 여기서 받으면 거기서 안 받아도 되고. 아까 군문정략. 거기서 받으면 여기서 안 받아도 된다 이 말이고. 자, 그 다음에 허가구역 안에서 허가 대상이 아닌 토지 면적. 자, 주거지가 얼마? 180. 상업은? 0호번, 녹지는 미지정, 자, 농지 500, 임야 밖에지요? 다 머릿속에 들어왔죠? 안 들어오면 어떡해? 억지로 집어넣어야 돼? 예, 좋았어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허가 절차가 나와 있죠? 그러면 칠판 보세요. 자, 그러면 허가 신청은 누가 해요?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매도인, 매수인 공동으로 신청한다고. 그러면 허가권자가 누구요? 그러니까 허가권자 이분이니까 이분들이 이제 조사를 해요. 필요하면 사진 촬영 보관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상이 없으면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에 따른 민원 사무 처리 기간 내 일정 기간이 있어요. 허가를 해줄 수도 있죠. 그럼 허가를 해줬으면 뭘 발급해줘? 허가증을 발급을 해줘야 돼요. 근데 불허가 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신청해놓고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불허가 났다가 통지해줘야 돼, 안 해줘요? 알려줘야 돼. 그다음에 허가 신청되면 선매 협의가 진행 중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선매 협의가 진행되면 선매 협의 사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통지를 해줘야 돼요. 그죠? 근데 이 기간이 끝날 때까지 아무 말이 없네. 그럼 어떻게 해요? 끝난 날의 다음 날.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안 본다? 그러면 허가증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돼요. 언제까지? 지체 없이. 그렇지, 지체 없이. 자, 언제까지 줘? 지체 없이. 자, 그래서 이제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면 허가를 받으면 일정 의무 이용 기간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그 의무 이용 기간 동안 이용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 교재 한번 보세요. 자, 허가 신청서는 당사자 공동 동그라미, 시장구청 구청장 동그라미. 첫째 줄. 동그라미 쳤어요? 네. 그러면 언제까지 조사한다 그랬어요? 지체 없이 동그라미 조사하고. 자, 3번 허가 불허가 처분 나와 있죠? 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기간에 허가 불허가 처분하고 허가증, 허가했으면 허가증 발급. 불허가 했으면 알려야 된다. 통지. 선매 협의 절차가 진행된 그 사실을 그 기간 내 통지하라고 했죠? 네. 자, 허가 간주, 허가증 발급, 불허가 처분 사유 통지가 없거나 선매 협의 사실 통지가 없어. 기간이 끝난 날은 뭔 날? 다음 날.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이때는 지체 없이 허가증 발급 나와 있죠? 네. 그럼 이제 취득했으면 일정 기간 의무 이용 기간인데 그거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외워야 돼요. 그 도표 외우기 쉽죠? 네. 자, 어떻게 하면 쉬워? 자, 1번 보세요.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고 취득했죠? 네. 몇 년? 2년. 자, 어디만 동그라미? 거주만 진하게. 몇 글자? 2글자. 그래서 2년이요. 네. 자, 2번.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 이용할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있죠? 네. 그러면 어디 동그라미? 주민. 주민. 몇 글자? 2글자. 그래서 몇 년? 2년. 2년. 자, 2년간 의무 이용. 그 다음에 농업 동그라미. 축산 동그라미. 업은 빼야 돼. 임업 동그라미. 업. 몇 글자? 2글자. 그럼 몇 년? 2년. 농업 목적, 어업 목적, 축산 목적 이런 거 다 2년이야. 네. 몇 글자니까? 2글자. 어업도 그러고.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농지 외 토지를 공익사업용으로 협의 양도하거나 수용된 자가 협의 양도 수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허가구역 안에서 협의 양도 수용된 토지에 대체 토지를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 있죠? 네. 대체. 수용된 자 대체 토지 취득할 거냐? 네. 대체만 동그라미. 대체 토지에서 어디 동그라미? 대체. 몇 글자? 2글자. 그러니까 몇 년? 2년. 자, 다 2년. 되게 쉽잖아요. 네. 자, 5번.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그렇게 나와 있죠? 네. 관계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 지구, 구역 등의 지정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시행하려는 자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사업을 시행 거기만 했죠? 네. 자, 그리고 밑줄 긋고 그 밑에 적어 사업 시행이라고 네 글자로 맞춰. 그럼 몇 년? 4년이요. 거기 안 나와 있지만 사업 시행하려고 이런 내용들이 또 있어. 그건 다 4년이야. 사업 시행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무조건 4년이야. 이유가 없어. 왜 4년이요? 네 글자. 사업 시행. 자, 이렇게 억지로 맞춰. 됐어요? 그 다음에 관계법령 규정에서 건축물, 공작물의 설치행위가 금지된 토지에 대해서 현상 보존의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게 허가를 받는 경우 있죠? 5년. 자, 어디 동그라미? 현상 보존의. 의까지 동그라미 쳐야 돼요. 그럼 몇 년? 5년. 5년. 자, 이렇게 하면 되게 편하잖아요. 5년.
자, 마지막으로, 7번에 후달으면 임대사업을 동그라미, 을까지, 조사까지, 몇 년?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여백에다 그 외, 여기 나온 거 왜 다 5년이야? 아니, 그냥 그 외에는 그냥 5년 해, 그냥. 그 외에는 무조건 몇 년? 5년. 그런데 글자 안 맞춰도 돼. 아셨어요? 자, 아니, 이게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외우려면. 근데 이렇게 해놓은 게 다 맞히더라고. 아니, 오전에 저거 강의 듣고 오후에 시험 보는 학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다 맞췄어. 다른 건 틀리더라도. 왜 그러냐면, 이게 원래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놓은 게 가장 쉬워져 버렸어.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 거주용 주택용지, 거주 그래서 몇 년? 2년. 주민의 편익시설, 주민 그래서 몇 년? 2년. 농업, 업, 임업, 몇 년? 2년. 대체 토지에서 대체 몇 년? 2년. 사업 시행이라는 건 내용이 나오면? 4년. 그 다음에 현상 보존 후 5년. 임대 사업을 5년. 그 외에 여기 안 나온 거 다 5년이에요. 이해됐어요? 네. 의무 이용 기간. 되게 쉽죠? 네.